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오늘은 국어 모의고사 푸는 법 3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6월 모의고사 대비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는 제가 국어 모의고사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어려운 걸 풀어라. 근데 쉬운 게 사람마다 다르고 세분화시켜서 봐야 된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화법 작문을 고르고 그리고 화법 작문이 가장 쉽다. 그 다음에는 시를 푼 다음에 소설을 풀고 비문학을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가장 무난한 순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서에 대한 얘기는 3월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아직 안 봤거나 모르는 분들은 위에 뜨는 영상을 한번 보시길 권장하고 오늘은 이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쉬운 것부터 풀어도 문제가 있어요. 국어를 풀다 보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는 제껴졌어. 한 세 개는 제껴졌어. 또는 두 개는 제껴졌어. 남은 선택지 절반 또는 두 개 정도가 판단이 안 돼.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아. 이럴 때 쪼개는 걸 못해요. 학생들이. 이 쪼개는 걸 왜 잘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있는 표는 작년도 수능에 나왔던 오답률 순위랑 그리고 선택지별 선택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만 딱 틀리면 1컷이 나와요. 작년 1컷이 88이거든요. 그리고 8위까지 틀리면 2컷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학생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대부분은 2컷 이상, 그리고 나는 1컷 이상을 받아야겠다. 나는 1등급 상위 이상을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2컷을 받으려면 오답률이 이제 60% 미만인 문제를 거의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률 40% 따리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30% 따리는 에서 절반은 맞춰야 1컷이 돼요. 딱 보이죠? 오답률 65%, 여기부터는 20% 거의 한 35% 그리고 20%대까지 가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여기를 격파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6번에서 8번. 그리고 무엇보다 1번, 2번은 문법 문제예요. 합법과 작문 학생들은 요거를 요 정도 오답률짜리 문제가 올해에는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3번부터 8번까지 있는 요 오답률 6문제 다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선택지가 헷갈릴 때 제끼는 논리를 만드셔야 되는 건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따지시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수능에 이제 18번 문제인데 내용 예치 문제예요. 심지어 철학 문제야. 동양 철학 문제인데 이거가 정답률이 50% 30%로 갈렸어요.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3번과 5번을 고민했다는 소리죠. 그럼 요거를 예시로 제가 선택지를 어떻게 쪼개서 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 2, 4를 제꼈다는 거를 전제로 할게요. 왜냐면 합쳐서 86%잖아요. 14%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다 3, 5만 두고 고민했다는 소리니까 그거는 제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뭐부터 보냐면 일단 서술어를 찾아요. 서술어는 뭐냐?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는 개념이랑 똑같은데 동사, 형용사, 그리고 국어에서만 있는 서술어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화작 선택자니까 몰라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영어를 하니까 요거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잖아. 요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선택지를 보시면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여기서 끊겨요. 인정한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인식 태도 이다. 여기서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나왔으니까 서술어가 나왔고 지향하고 지향한다잖아요. 근데 태도이다. 태도이다가 끊겼어. 이 두 개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확인사항이 두 개가 되잖아요.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했냐? 이게 3번 선택지에서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사항이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인가? 이게 두 번째 판단 사항이겠죠. 밑에 것도 똑같이 두 개로 나뉘겠죠. 한 개의 선택지여도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개야 돼요. 이거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해요. 이거는 쉬워요. 이건 인강에도 너무 많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두 번째 분할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서술어가 한 개라고 확인사항이 한 개가 아닐 때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 목적어나 동사로 영어로 치면 o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있죠. 그리고 부사어나 관용어에서 판단사항이 세분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해소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풍토로 인한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수식이잖아요. 차이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좁혀서 풀어야 되는 선택지는 한 연도에 5개 이하예요. 3개 이하예요.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술어로 나눠서 따졌는데도 이제 도저히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부사어, 관용어, 목적어 단위로도 쪼개야 됩니다. 계속 좁혀 들어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 선택지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3번, 5번을 지금 쪼갰을 때 앞부분 있죠. 두 개 둘 다 1에 해당하는 거. 청과 조성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한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한다. 이 두 개는 이 지문에서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이 지문 안에서 독해를 해보시면 그래요. 이게 3문단인가 4문단인가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말이니까. 그럼 뒷부분,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지만 따져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인식 태도이다는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면 결국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했는지랑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는지 이 두 개를 따져야겠죠. 즉 차이 해소가 3번의 요지고 차이 해소, 그리고 5번의 요지는 독자성 유지죠. 이 두 개는 다르죠.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차이를 해소해서 공통점을 더 늘려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이를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이 두 개는 반대말이고 무조건 지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겠구나 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노리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돼요. 이거를 안 쪼개고 한 개의 문장으로 접근을 해서 지문 안에서 찾으려면 앞부분이 제가 똑같은 말이라 했죠. 그럼 앞부분이 똑같아서 맞는 말처럼 보여서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이 판단 순서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3번, 5번이 남았을 때 헷갈려 하다가 시간이 소요돼서 다른 문제도 못 풀고 그러다가 망해요. 수능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엄청 실전적인 팁이에요. 근데 솔직히 서술어 바탕으로 분할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가끔씩 수능이 불수능으로 나올 때, 고난도로 나올 때는 부사어, 목적어로 분할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일한 사항이 양쪽 선지에 있을 때는 지워내라. 그리고 다른 것만 남겨서 이 다른 것끼리 비교한 다음에 이거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아라. 이게 4번 태도고요. 이 순서로 따졌는데도 확인이 안 되면 그 선지는 패스해야 됩니다. 별표를 이제 문제 이렇게 시험지 위에 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갔다가 혹시나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때 따지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틀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순서로 봤는데도 확인이 안 되면 선택지를 잘못 본 게 아니고 지문을 애초에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그 시험에서는 못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지금 모의평가가 2번 남아있고 학력고사도 여러 번 남아있고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매에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 번 풀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요 툴 있죠. 서술어를 먼저 따지고 서술어 바탕으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가 둘 다 맞는 서술어 같으면 이제 부사어랑 관용어, 목적어 단위로 좁혀서 들어가는 연습. 이 좁혀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전적인 태도입니다. 요거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또는 이 부분 아까 필기하기 전 부분 돌아가서 캡처해서 본인이 포스트잇 같은 데 쓰시고 문제 푸실 때 그리고 헷갈리는 게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의 1번, 2번 단계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제껴지는데 3번까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지가 몇 개 나오는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아까 나왔던 오답률 5위 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선택지 논리로 접근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6, 7, 8 순위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논리로 그냥 접근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을 해도 애초에 지문을 잘못 읽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지문에서 뭔가 놓쳤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문학 개념어를 잘못 알고 있어. 그런 학생들은 풀 수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나오는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비문학에서 나오는 추론 내용일치 문제는 개념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다 요 논리로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